이렇게 해보세요.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인은 왜 글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제가 수필을 배우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반 취미 활동을 하는 제가 수필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저는 직장인이 이렇게 글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수필을 접하게 된 건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업무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시간을 투여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저의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아이가 느끼는 어떤 그 안타까움도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아이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우연하게 학교로부터 그 통신문이 오는데 거기에 수필반 그리고 어머니 독서회라는 참여에 대한 그 공지가 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쁜 저의 일정은 생각하지 않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참석을 하겠노라고 보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독서회에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어머니들 얼굴을 가끔 봤었고요. 그런데 이 수필을 배우러 가서 제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필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시간을 그 근무 시간에는 그 배우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퇴근 후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퇴근 이후의 시간에 그 수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역 내에는 이렇게 그 글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필을 배울 수 있는 곳에 등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일만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둘러볼 어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글을 배우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더욱더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은 순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직장인은 왜 글을 써야 하는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었던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비교적 그 문서화된 서류들을 많이 보고 많이 쓰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그 국어를 바라보는 자세가 바람직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른 문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내 마음을 풀어놓은 문장을 바라보고 그것을 진지하게 대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근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적인 차원에서도 제가 많은 서류를 다룰 때 내가 실수를 하고 틀렸던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쓰던 것보다는 조금씩이지만 정리가 되고 또 말끔하게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장인의 업무에서 훨씬 더 스마트한 문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장점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업무에서 쌓인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또는 사람들과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글로 풀어내면서 저에게는 업무에 훨씬 더 촉진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좋은 장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글을 쓰고 글을 관심 있는 분들하고 동무가 되다 보면 그 속에 빠져서 나의 인생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걸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사고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고집으로 업무에 집중하던 부분들이 훨씬 더 폭넓게 이해를 가지고 그 직장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더 부드럽게 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또 일의 좋은 성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취미로 했던 글이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나라 전역에 그 공모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의 공모전을 도전하는 것 또한 아주 소소한 그 즐거움이면서 또 나에 대한 어떤 진지한, 더욱더 진솔해지는 부분에, 글에 대해서 진솔해지는 부분을 그 속에 이렇게 푹 빠져서 글과 씨름하는 나 자신을 볼 때 그것 또한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글을 쓰는 것을 취미로 가질 때 좋은 장점은 굉장히 경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아주 멋진 작품으로 나왔을 때 설령 누군가가 그 작품을 읽어주고 좋은 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 어떤 큰 위로가 되고 또 따뜻한 동행자 같은 그런 그 취미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글을 공부하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들으러 가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좋으니까 시간도 피해 주더라고요. 네.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니까 그 바쁘던 일정 중에서도 그렇게 함께 글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뭔가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또 마련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글과 마주하는 시간들은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하루가 마무리되고 모든 나의 일상의 하루를 내려놓은 그 시간에 진정으로 가장 편안하고 진솔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되는 그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녁에서 새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자체도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취미로 수필 쓰기를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저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많은 글을 쓰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제 감정에 와 닿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훨씬 더 섬세하게 바라보게 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훨씬 직장에서의 업무 중에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좋은 일은 더 많은 좋은 일을 가져오게끔 그렇게 이끌어지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혹시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가 늘 피곤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글 공부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저하고 함께 저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면 전 너무나 기쁜 일이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을 쓰는 게 옳을까요? 왜 글을 써야만 할까요? 시간이 없어 안 돼. 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겁없이 영상을 켜고 시작을 했듯이 글은 연필을 들고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많은 것이 변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근사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